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제3화 달빛 아래 앉은 두 사람. 불국사의 청운교 앞에서 관광객들을 숙소로 배웅한 후 박지은은 한참 동안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프랑스인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순례를 경험했어요. 철학 교수의 그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다. 순례라. 자신은 지금까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가이드였을 뿐인데 어떻게 순례의 안내자가 될 수 있었을까?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구나. 그녀는 오늘 원효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관광객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전달되었던 그 순간들. 그것은 분명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통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녀는 문득 원효를 다시 찾고 싶어졌다. 느티나무 아래로 가보았고 석굴암 뒷길도 걸어보았다. 주변 상가의 할머니들에게도 물어보았다. 맨발에 낡은 옷 입은 노인 못 보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듯 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지은은 발길을 돌려 불국사로 향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나면 경내가 고요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싶었다. 불국사 입구에서부터 그녀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평소에는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던 돌길, 탑, 전각들이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마치 각각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었다. 그 존재감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천천히 청운교 앞 계단에 앉았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내했었던가. 이 계단은 33개인데 불교의 33천을 상징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이 계단에 진정으로 앉아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서서 가리키고 설명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만 했을 뿐.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달은 토암산 능선 위로 서서히 떠올랐다. 보름달이 가까워서인지 유난히 밝았다. 그 달빛이 청운교의 하얀 돌계단을 비추니 마치 정말로 하늘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였다. 부드러운 달빛이 돌계단을 덮고 나뭇가지 그림자가 그녀의 무릎에 내려앉을 무렵 지은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렸다. 서울의 빌딩 숲, 하이힐 소리, 바삐 오가던 회의실, 누군가가 부러워했던 화려한 직장, 그리고 자신을 멋지다고 했던 사람들의 말.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해 보였다. 성공의 기준도 행복의 방향도 자신의 정체성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확실함들이 사실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회사가 망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모든 게 지금 어디로 갔지?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시절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곁에 앉는 기척이 있었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거기 있었다. 원효. 그녀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했다. 스승님. 놀라움과 반가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맬 때 등대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지은아. 그 부름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말 한마디에 이름이라는 두 글자가 부름이자 안식처가 되는 느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본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다. 박지은도 가이드도 어떤 역할도 아닌 그냥 지은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느낌.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빙그레 웃었다. 보여줄 것은 다 보였고 들려줄 말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질리는 때가 있는 거야. 너무 빨리 말하면 독이 되고 너무 늦게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저 오늘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프랑스 사람들 앞에서 괜히 울컥했어요. 제가 통역하는 선생님의 말들이 제 마음을 먼저 울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그건 내 마음 안에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야.
진실은 남의 마음을 울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 마음을 흔들고 가는 법이다. 내가 오늘 경험한 것은 진짜 소통이었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실 말이야. 달빛 아래 원효는 손가락으로 청운교의 계단을 가리켰다. 저 다리가 뭔지 아니?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길. 이라고 들었어요. 지은은 외워둔 설명을 되뇌었다.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다리는 경계야.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선이면서 동시에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길이지. 너는 지금 말과 침묵 사이에서, 설명과 실천 사이에서, 지식과 지혜 사이에서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이야.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다. 자신은 정말로 어떤 경계 위에 있었다. 예전의 자신과 새로운 자신 사이, 가이드로서의 역할과 구도자로서의 길 사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 스승님, 저는요.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주도 공부했고 불교 경전도 많이 읽었어요. 반야심경도 외우고 금강경도 읽었고. 그런데도 가끔 이 마음 안에 허전함이 남아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원효는 그 말을 잠시 가만히 듣고 있었다. 밤바람이 불어와 그의 헌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공부한 것은 지식이야. 그런데 그 지식이 마음속에서 피어나지 않으면 그건 마치 향기 없는 꽃과 같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완벽해도 생명력이 없지. 그럼 지식이 피어나는 때는 언제인가요? 그녀는 간절히 물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아플 때.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아플 때요? 그래. 마음이 아플 때, 슬플 때, 무너질 때, 절망할 때. 그때 내가 쌓은 지식이 지혜로 피어나. 왜냐하면 그 순간엔 스스로를 내려놓게 되거든. 모든 자존심도, 모든 아는 채 하는 것도, 모든 가식도. 그 비움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야. 지은은 순간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서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그날. 회사를 그만두고 경주로 왔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 수행자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의 좌절감. 그 모든 아픔들이 사실은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것이었구나.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공허함도.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것도 하나의 아픔이었지. 그 아픔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만약 내가 서울에서 계속 만족하고 살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청운교 앞 돌계단에 그와 그녀는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이제 중천에 걸려 있었고 그 빛이 불국사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 된 것 같았다. 잠시 뒤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파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군요. 제 안의 아픔을, 허전함을, 불완전함을 부정하지 않고. 그래, 지은아. 너는 이제 설명하는 사람에서 깨닫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어. 설명하는 사람은 답을 가진 사람이지만 깨닫는 사람은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이야. 그 말에 지은은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꽃망울이 피어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답을 찾으려고만 했는지, 얼마나 확실한 것들로 자신을 무장하려고 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오히려 모든 확실함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었구나. 스승님,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가이드 일을 하면서도 질문을 품고 살아. 매일 새로운 질문이 생기게 해. 그리고 그 질문들을 관광객들과 나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궁금해해. 그러면 너와 그들 사이에 진짜 만남이 일어날 거야. 원효는 일어서며 말했다. 지금부터 너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익히는 공부 말이야. 달빛은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고 불국사의 밤은 마치 깊은 명상처럼 고요했다. 원효가 떠난 뒤에도 지은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자신의 아픔 안에, 자신의 질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이드의 역할이라는 것을.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각각의 별이 모두 다른 빛을 내면서도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은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이제 그런 별 중 하나가 되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